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연휴 내내 일했습니다. 생각보다 업로드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2020-21 시즌 세리아 2라운드 정리해보겠습니다. 토리노와 아틀란타의 경기로 시작을 했던 2라운드, 아틀란타가 4대2로 승리했습니다. 다득점을 냈지만 아틀란타의 수비 쪽에서 많은 우려가 됐던 경기였는데요. 골을 내줄 뻔했던 수탈로의 돌고래 쇼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허접한 수비가 많았습니다. 단적인 장면은 첫 골 실점 장면인데요. 수비 위치에 있던 모든 선수들이 공을 가진 선수만을 쫓느라 뒷공간을 돌아 들어가는 벨로티를 전혀 제어해주지 못하면서 허무하게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틀란타의 공격력은 무시무시했는데요. 그 중심에 있던 선수가 바로 파푸 고메즈였습니다. 한 골에 어시스트 2개를 기록했는데요. 어시스트뿐만 아니라 많은 키패스를 성공을 시켰고, 패스 유형도 선수에 맞춰서 뿌려주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발이 빠른 무리엘에게는 스피드를 살려줄 수 있는 공간 패스 유형의 전개를 하고, 제공권이 좋은 자파타에게는 머리를 맞출 수 있는 높은 패스를 선택하는 식이었죠. 그야말로 이번 경기는 고메즈가 쥐락펴락 다 했던 경기였습니다. 칼리아리와 라치오의 경기는 라치오가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무엇보다 마루시치의 활약을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왼쪽 윙백으로 출전을 했는데, 단언컨대 이렇게 잘하는 마루시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경기 어시스트도 2개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 경기에서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인자기 감독이 후반 막판 파롤로를 투입하면서 센터백 자리에 세웠다는 점이 있는데요. 아직 제대로 된 센터백 보강이 되지 않은 라치오가 파롤로를 센터백으로 시험해보는 것이 이번 시즌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가 또 다른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삼프도리아와 베네벤토의 경기입니다. 많은 득점이 터진 가운데 승격팀 베네벤토가 3대2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전반 18분 만에 퀄리아렐라와 콜레이의 골로 2대0으로 앞서갔던 삼프도리아인데요. 이제는 인테르가 아닌 삼프도리아의 파란 옷을 입은 칸드레바는 이적 첫 경기만에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뻔했습니다. 그 좋은 기분을 망친 것은 또 다른 인테리스타, 인텔의 유스 출신 칼디롤라였습니다. 이후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2골 중 한 골을 어시스트한 선수가 역시 인테르 출신 카프라리였습니다. 칸드레바로서는 무척 얄궂은 하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전력을 과시했던 베네벤토의 감독 필리포 인자기, 아주 오랜만에 세리아 무대에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다음 경기는 아주 인상 깊었던 경기였습니다. 인테르와 피오렌티나의 경기 4대3으로 인테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인테르가 실점을 많이 했는데 저는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인테르 센터백 꼬라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3백을 담브로시오, 바스토니, 콜라로프를 세웠는데 전문 센터백이 99년생 바스토니 한 명입니다. 이러니 수비가 되겠나요? 첫 실점도 콜라로프에 삽질로 내주고 말았죠. 하지만 경기는 라우타로의 원더골로 동점이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서 라우타로를 굉장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특유의 성실한 플레이로 경기의 흐름을 바꿨는데요. 라우타로의 성실함이 가장 잘 드러났던 장면이 바로 인텔의 역전골 장면인데요. 패스를 받기 위해 뛰던 라우타로가 상대 선수에게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보통은 이런 장면에서 볼을 포기하거나 혹은 주심에게 PK를 어필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라우타로는 벌떡 일어나서 다시 볼을 따냈고 결국 이게 상대 자책골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피오렌티나에는 리벨이라는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정말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절로 연상될 정도의 활약이었는데요. 2대1로 역전당한 상황에서 인테르 수비진들을 바보로 만들고 어시스트 2개로 다시 역전을 혼자 시켰습니다. 하지만 인테르에도 영웅이 있었습니다. 78분 교체로 투입된 알렉시스 산체스였는데요. 정말 투입이 되자마자 경기 흐름이 싹 바뀌었습니다. 동점골 장면에서 완벽한 로빙 패스를 보내면서 하키미의 어시스트 그리고 루카쿠의 골을 만들었고요. 담브로시오의 역전골도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운 좋게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콘테는 수비적인 전술에 있어서 큰 고민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행히 물 건너가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지만 다시는 슈크리니아르 방출 같은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경기는 승격팀 스페지아와 사스올로의 경기인데요. 사스올로가 화력을 과시하면서 4대1로 이겼습니다. 1906년에 창단된 이래 무려 114년 만에 처음으로 세리아 무대를 밟게 된 스페지아인데요. 첫 경기는 사스올로를 만나 크게 대패했지만 갈라비노프가 한 골을 넣었는데 당연하게도 이 골은 스페지아의 114년 역사상 최초의 세리아 무대 득점입니다. 갈라비노프가 스페지아라는 클럽의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베로나와 우디네스의 경기입니다. 베로나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안드레아 파빌리의 한 골로 갈렸던 승부. 이번 시즌 제노아에서 베로나로 임대 이적한 97년생 공격수 안드레아 파빌리는 이 골로 세리아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사실 우디네스도 잘 싸웠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오히려 우디네스가 좀 더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골 결정력 부재로 아쉬운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 크로토네와 밀란의 경기는 밀란의 2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른 어떤 자리보다 질라탄이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레비치가 원톱으로 서는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됐던 밀란이었는데요. 원래 퍼스트 터치가 엉망인 레비치인데 단 한 번의 완벽한 퍼스트 터치로 PK를 얻어냈습니다. 밀란의 행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번 경기 선발 출전한 브라임 디아즈가 전체적으로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리아 데뷔골을 뽑아내게 됩니다. 밀란의 이 2대0 깔끔한 승리의 배경에는 바로 이 두 선수 캐시에와 차라놀로의 활약이 절대적이었는데요. 캐시에는 정말 볼수록 놀랍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못하던 민폐에서 이제는 축구 도사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차라놀로는 완벽하게 공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편 토날리 역시 밀란 이적 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충분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팀원들과 손발이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 기본적인 패스나 수비는 충분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는 나폴리와 제노와의 경기입니다. 나폴리가 무려 6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먹튀길만 걷던 로사노가 드디어 돈값을 해낼까요? 시즌 초반 엄청난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팀의 첫 골과 네 번째 골을 넣으면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거기다 폴리타노까지 골을 집어넣었는데요. 로사노에 이어서 폴리타노까지 이렇게만 해준다면 나폴리의 윙어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팀이 6골을 넣었지만 주전 공격수 오시멘은 이번 경기에서도 세리아 데뷔골은 넣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오시멘의 가치는 정말 빛났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수비수들을 달고 다니면서 다른 선수들이 찬스를 잡을 수 있게 도왔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오시멘이 상대 수비수 2명을 달고 있기 때문에 후방에 있던 메르텐스와 로사노에게 완벽한 공간이 창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이후 세리아 리그에 큰 악재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제노아에서 무려 14명의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다시 리그 중단까지 가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거기다 제노아 선수들과 경기를 치러서인지 나폴리의 지엘린스키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코로나 상황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경기는 로마와 유벤투스의 경기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초반부터 로마가 빠른 역습으로 경기를 주도해 나갔는데요. 유벤투스의 수비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경기는 라비오의 핸드볼 파울로 출렁였는데요. 라비오가 이 장면에서 PK를 내주면서 로마가 베레투의 PK골로 먼저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리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로마의 펠레그리니가 박스 안에서 핸드볼 파울을 범하면서 유벤투스 역시 PK 획득, 호날두가 차 넣으면서 1대1 동점이 됐죠. 로마는 다시 한번 빠른 역습을 이용해서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라비오가 이번에는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뒤쪽에서 미키타리안을 너무나 위험하게 걷어차버린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로마의 승리가 조금 더 가까워진 상황일 텐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유벤투스가 동점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호날두인데요. 참 나이를 먹어도 신체 능력이 대단합니다. 상대 수비수들보다 몸통 한 개는 더 위에서 헤더를 하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의 감독 폰세카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62분부터 수적 우위를 차지했는데 폰세카 감독이 이 수적 우위를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산톤을 브루노 페레즈와 바꾸는 것, 그리고 펠레그리니를 디아와라와 바꾸는 것, 교체 카드를 딱 2장밖에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적 우위를 확보한 게 의미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지친 선수들을 계속 끌고 나가는 셈 아닙니까? 교체 카드를 5장까지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건 너무 아쉬운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를로 감독도 3백 전술을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리흐트가 부상으로 아웃이 된 상황에서 다닐로를 센터백으로 기용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다닐로 센터백은 절대 안 된다는 결론이 저는 개인적으로 섰습니다. 센터백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3백 전술은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에서 드디어 아르투르가 교체 투입되면서 세리아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총 29번의 패스를 시도해서 93%가 넘는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르투르의 데뷔전은 괜찮게 봤습니다. 공을 좀 끄는 경향이 있어 보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키핑 능력이 안정된 선수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2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볼로냐와 파르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볼로냐가 무려 4대1로 승리했습니다. 볼로냐의 로베르토 소리아노가 승리를 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기였습니다. 볼로냐의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을 넣으면서 멀티골을 기록했고요. 스코프 올센의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2라운드 경기고요. 이제부터는 치러지지 못했던 1라운드 잔여 경기 3경기입니다. 먼저 인테르와 베네벤토의 경기인데요. 인테르가 이번엔 5대2로 이겼습니다.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고 그냥 하키미 찬양으로 끝내겠습니다. 진짜 하키미를 보고 있으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빠르긴 그냥 오질나게 빠릅니다. 어떻게 넘겨주든지 그냥 볼을 받고 뛰는데 크로스도 정확하죠. 빠른 몸놀림으로 세리아 데뷔골도 넣었습니다.
아직 설레발은 이르지만 이적료 4천만 유로가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주앙 마리오 같은 새끼를 4,500만 유로에 사온 팀이니 오히려 해자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약간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우디네세가 스페지아에게 2대 0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앞서 스페지아의 114년 역사상 최초 세리아 무대에서 골을 넣었던 바로 그 갈라비노프가 이번 경기에서 큰 일을 해냈습니다. 이번엔 멀티골을 넣었는데요. 그리고 스페지아의 114년 역사상 최초의 세리아 무대 승리를 홀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치오와 아탈란타의 경기인데요. 아탈란타 진짜 대단합니다. 라치오를 4대1로 발라버렸습니다. 앞서 라치오 경기를 얘기하면서 마루시치가 조금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기 마루시치는 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첫 골 실점 때는 명백한 헤딩 클리어링 미스로 인해 실점이 빌미가 됐고요. 두 번째 실점은 더더욱 심각한데요. 자신의 마크맨이던 하테보어를 프리로 놔두고 굳이 수비가 있는 상대를 막으러 가다가 하테보어가 편안하게 슈팅을 할 수 있게 놔둬버렸습니다. 결국 실점이 됐죠. 승패와는 별개로 라치오는 제발 선수 영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센터백도 물론이고 미드필드도 보강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실은 맨유에서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임대 영입으로 끝날 조짐이 보입니다. 답답하네요. 이제 영상을 끝내기 앞서 이번 라운드에서 나온 주요 기록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텔의 하키미가 피오렌티나전에서 세리아 무대 첫 어시스트, 그리고 베네벤토전에서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스페지아의 갈라비노프는 스페지아의 114년 역사상 최초의 세리아 무대 골을 기록하게 됐고요. 이후 우디네스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스페지아는 114년 역사상 최초의 세리아 무대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베로나의 97년생 공격수 안드레아 파빌리는 우디네스를 상대로 세리아 데뷔골을 신고했고요. 밀란의 신입생 브라임 디아즈가 역시 세리아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벤투스의 아르투르가 로마전에서 교체로 투입되면서 세리아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영상 업로드가 조금 많이 늦었는데 3라운드 영상은 늦지 않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연휴 보내셨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